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 잠깐 모시기 예. 전에 오늘 하프타임에서는 저희가 네. 금요일이고 해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 많이 주시면 그 댓글을 딴 때보다 많이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만 댓글에 비속어를 쓰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네. 여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뉴스 만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예. 걸려오게 될 텐데 꼭 권수표의 뉴스아이킥 외쳐주시면 좋겠고요.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10분한테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오늘 하프타임 때는 청취자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 작가는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 청취율 예. 조사 전화요. 네, 저는 뭐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는 또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근데 받아도 카운트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요? 그래요? 뭐 관계자라고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못 받아봐서. 관계자 아닌 척하면 혹시 그거는 사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첫 소식. 자, 여론조사요. 네. 대구 경북이 30%가 무너졌다. 이게 좀 눈에 확 띄던데요. 이번 주 있었던 그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이제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국갤럽에서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예. 됩니다. 그런데 10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6주 만에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에 예. 턱걸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마저 긍정평가의 30%선 이게 이제 무너졌고요. 예. 반대로 부정평가는 6주 만에 전국 최고치 예. 6주 만에 부정평가 70%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70대 이상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41%의 긍정평가대 예. 43%의 부정평가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70대도 부정평가 수치가 더 높았다. 예. 라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1%, 예. 긍정평가가 40%로 부정평가 과반을 넘는 결과 그리고 격차가 11%로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다. 예. 이런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인데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 긍정평가가 26%, 예. 부정평가가 60%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상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어떤 저지선도 좀 무너지는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조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이 31% 예. 긍정평가였는데 상당히 좀 이 하락폭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둑이 뜰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따 2부에 여론조사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이 결과만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대통령실이요. 딴 네. 때는 무슨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왔을 네. 때도 뭐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 등등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발표하곤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예. 하나하나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약간 다릅니다 분위기가. 예.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한 얘기를 보니까요. 엄중한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앞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더 힘을 쓰겠다라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최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뭐 이제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예. 채워야 하는 그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 더 많이 또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해서 딱 뭐가 부족하다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 나온 것을 두고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여서 아직도 한가하군요.
네, 뭐 예.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국민들은 아는데 대통령실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예. 부정평가 사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15%의 이제 비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 경제, 민생, 물가가 14%였으니까요. 예. 경제나 민생 문제보다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같은 자료를 볼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은 같은 자료를 보는데 그걸 금방 모를까요? 예. 뭐 이거는 이제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 예.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데 뭐가 부족한지를 따져보자면 당연히 거기서 꼽고 있는 부정평가한 분들이 꼽고 있는 이유를 먼저 보기 마련일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른 때랑 어떤 다른 식의 약간의 뉘앙스의 발표가 있어가지고 좀 달라지나 했더니 그런 거 보면 또 역시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질문을 한 기자도 갖고 있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가 추가로 질문한 게 뭐였냐면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추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콕 집을 수밖에 없겠죠. 라고 이제 콕 집어서 예. 질문한 거죠.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면담을 할 때 그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 대외 활동을 이미 자제하고 있고 예. 앞으로 지켜보면 더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무슨 별도로 대응하는 거는 없다라고 대통령이 공언했는데 그 발언을 다시 반복한 셈입니다. 그 어떤 감도에 있어서 국민들하고 상당 부분 떨어져 있군요, 아직도. 예. 네, 기자하고도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기자는 뭐 어떤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네. 질문했을 테고요. 예. 근데 정말 어떤 이 인식의 괴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면 이 정도로 어떤 여론이 악화되면 대단히 다급해야 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정말 한가합니다. 보면 아직도. 사실 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별도로 이제 비서실에 채용을 해서 예. 그런 관련 내용들을 또 브리핑 받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뭐 실제로 이제 그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 예. 이제 오래 근무했었던 분을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으로 채용을 해서 예. 관련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받는다라는 게 이제 총선 전에 보도가 된 바가 예. 있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도 이제 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근데 뭐 그거-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분 보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인터넷에 다 뜨는데 예. 제대로 그러니까요. 해석만 하면 제대로 느끼면 뭐 이게 무슨 그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예, 그 국민의 메시지는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네. 그냥 나오는데요. 예. 네, 갤럽 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우선 순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갈등이 좀 강한 편입니다. 예.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엊그제 특별감찰관 제도를 추진하겠다. 예. 특별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장을 국민의힘 입장을 좀 바꾸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갈등하는 양상이 갈수록 좀 격화가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직접 이 사안과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예.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는 건 곧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서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서 이행하지 말자라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라고 예. 단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친한계 지도부가 당 사무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별도로 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기존에 이제 대북 관련된 사안과 연동시키는 것 이게 당론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네. 게 이제 친한계 지도부가 확인한 내용인데 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당의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한테 약속한 바를 실천할 건데 그걸 반대할 거면 국민들한테 직접 이유를 설명해라. 우리한테 명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특별 감찰관이 별로 어떤 실행되더라도 네.
별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이렇게 네. 힘들군요. 여권 내에서는.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인데 특별감찰관을 실제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를 해서 실제 임명이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 물론 이제 법안에는 즉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통신위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임명을 예. 안 해서 7개월 만에 그 자진 사퇴를 했었던 전력이 있고요. 예.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의 검사들 같은 경우도 연임 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예. 대통령이 연임 안에 서명을 안 하는 사인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연임을 시켜주지 않는 바람에 당연직 퇴직을 한 검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 국민들의 의혹이 얼마나 큰지 대통령도 알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라는 표현밖에 어울리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일이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우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이제 추천돼서 임명이 된다면 아마도 특별감찰관이 이제 다루게 될 사안들은 예.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된 이 비리 의혹들을 다루게 되는 게 임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참모들에 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 이 두 가지 축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친인척 비리 관련된 문제라면 김건희 여사나 뭐 장모 최은순 씨나 혹은 뭐 오빠 김진우 씨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참모들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면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제기한 문제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칠상신이 뭐 팔 핵관이니 뭐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감찰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긴 하다. 예. 뭐 이런 과거에 부분은 좀 예. 요 몇 달 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좀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 네. 감찰관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예.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여당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예. 건데 친윤계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도 친윤계에서는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다라는 예. 점을 강조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좀 힘을 싣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표의 주장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강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대표의 어떤 추진 입장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당대표가 원내외를 총괄한다라고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면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 예. 여전히 이 사안은 원내 사안이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총괄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런 입장은 아마도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표 계산 끝에 의원총회에서 경론이 벌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대표의 주장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객관적 많습니다. 상황이 물론 표 대결을 하면 한 대표 친한계가 절대 소수인 건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예. 표를 계산하는 어떤 움직임은 뭐, 있긴 합니다. 예, 중간 중도파 뭐 네.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친윤계 친한계로 이제 분류를 예. 하는데 뭐 동아일보나 이런 어떤 매체들에서 이제 분석한 걸 보면 공통적으로 소위 찐 친윤계, 예. 친윤계 중에서도 이제 농도나 밀도가 높은 분들을 분류했을 때 한 25명 내외 정도로 이제 꼽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이제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 네, 범친윤계로 분류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투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를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넓게는 친윤계가 한 60명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치면 이제 당 내에 다수파는 여전히 이제 친윤계다라는 분석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마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혹은 이제 친윤계 쪽에서 이렇게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뭐 거기서 자신감의 나오는 표현이겠죠. 자신감이 예.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분들도 중간이라고 하는 분들도 네. 과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친한계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어떤 물음표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한계나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검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공약인데 이거 추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예. 나중에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방패를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친윤계 쪽의 입장은 오히려 이제 반대더라고요. 예. 이거 되면 뚝이 터져서 사실상 특검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쪽에서는 한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일단 김기현 의원 직전에 이제 당 대표를 지낸 분인데 예. 페이스북에다가 당 대표가 당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논의에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무게를 실는 거고요.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맡아본 저의 경험상으로도 원내 업무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그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다. 예. 그렇기에 당대표였던 저는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했다. 지금 네. 한 대표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감히 현역도 아닌 당신이 뭐 이런 의미가 내포돼 그렇습니다. 있군요. 난 현역인데도 상의했다라는 예. 얘기고 이용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예. 선을 좀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못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당신은 원내 인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총괄할 수도 없고 총괄해서도 안 된다. 이거는 원내도 아닌 원내 당대표가 어떻게 원내를 총괄한다는 거냐. 당 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국회 일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침해이자 월권이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정말 서자 취급하는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만 근데 이제 예. 친한계 쪽에서는 여전히 좀 공세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게 예. 한 5, 6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 중립지대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가면 당대표의 의지를 꺾는 쪽으로 표대결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라는 좀 희망 섞인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예. 친윤계가 50명까지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표대결을 해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네. 걸 표출한 셈인데 과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 그리고 사실 양측이 다 표대결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결국 의원총회에서 표대결로 표대결이라는 가는 거죠. 어떤 극단적인 상황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가능하면 표대결까지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는 쪽은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치명적 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 사이에 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거나 예. 혹은 이제 양쪽 계파에서 중간선을 맞추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양쪽이 다 표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을 때 예. 그런 식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게 좀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이 다수파라고 자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데 양쪽 다 지금 예. 이제 자신감 있게 나오고 그런데 있는 물론 상황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예. 어느 쪽에서 약간 주춤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의원총회를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야 된다라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까지 여론전을 하겠죠. 얘기하고 여론의 있으니까요. 분위기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표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 끝내지 않고 의원총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좀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지금 광고 듣고 좀 이어가야 될 것도 같은데. 뭐 일종의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 창원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하겠다라는 예. 결정이 작년 3월에 대통령의 직접 발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오늘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뒤에 광고 들어보고 나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어떤 파장도 정말 끊이질 않는군요. 자, 예. 이것도 확인되면 굉장히 큰 사안인데요. 국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미리 보고받았다. 네. 그것도 일반인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인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단 사인인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직접 발표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창원의 제2 국가산단 문제를 선정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거나 예. 그리고 진행 상황을 담고 있는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은 사실
이게 오늘 한겨레 21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2022년 10월인데요.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명태균 씨가 면담을 하고 산단과 관련된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문건 4건이 있는데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 이건 이제 대외비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 현황 보고,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 점검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창원시 내부 자료고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보면 안 됩니다. 예. 이것들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보니까 입지별 현황 비교, 그러니까 어디에 입지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죠. 그리고 거점 개발 계획이나 유치 시설 목록 같은 것들, 외부에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른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금맥 같은 정보들이군요. 예. 사실상 이제 황금 정보인데 예. 그걸 이제 사인인 명태균 씨가 미리 받아봤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창원시의 그 담당 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를 할 때 명 씨가 같이 있었고 한 4-5차례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 예. 시 직원들은 명 씨가 총괄 본부장이라고 하니까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실에 총괄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는 의원실 명함을 파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그 녹취 봐도 본부장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함이고 예. 국회에 그런 직함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이제 사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속았다라는 게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김태열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2년 연말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산단 입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할 때 명태균 씨가 그 현장을 다 안내를 했다라는 예. 거고요. 실제로 2022년 11월 23일에 국토부의 산업 입지 정책과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에서 실행했던 실사단의 방문이 있었다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산당 예정 부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흔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에 바로 달려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정보를 얻고 나서.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의 10년지기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강아무개 씨랑 2022년 하반기 무렵부터 산단 예정 부지에 있는 땅과 건물을 보러 다녔고, 실제로 그 동업자 강 씨는 산단 지정 2달 전에 공단 예정 부지에 땅과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월 24일에 창원 의창구 동읍 일대에 건물 매입했고, 같은 해 7월께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를 명태균 씨가 이 건물로 옮겨놨습니다. 예. 사무실을 옮기는 것 같은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거고요. 그 밖에도 공단 예정지에 있던 다른 땅도 샀다라는 건데, 이 건물에다가 7월 달에 매땡땡 DNC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 업체를 차리기도 했다라는 예.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예. 창원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박을 예.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 예. 사업 구성 단계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예. 경남도나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당연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과정 같은 것들은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고다. 예. 이게 지금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반박 내용입니다. 예. 다만 뭐 실제 내용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 수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부랑 직접적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전부 의혹만 난무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 명태균 씨도 내가 뭐 부시장을 만나든 땅 한 평을 샀느냐 예. 이게 소설 쓰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